서울 아파트를 투자로 바라봐서 난 서울 아파트 사서 돈 벌어야지 하는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지 않았나. 세상의 그런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결합하여 미래에 대한 생각, 대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자 사회 전반적인 현상들을 다루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오늘 처음으로 다룰 영상은 서울 아파트. 너무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당연히 제가 투자 전문가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일반인의 시각으로서, 그리고 이쪽 서울 아파트 시장에 참가돼 있는 시장 참여자로서 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 아파트가 이제 투자 가치의 대상으로는 끝나지 않았나. 서울 아파트가 지금도 뭐 30억 평균 10몇 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뭐 20억 30억 갈 거를 기대하고 산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산 분들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사는 분들은 이게 뭐 30억 가야 돼 40억 가야 돼 이런 투자로서 샀다고는 좀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샀냐면 거주 만족도를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샀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어떤 그런 돈 많은 자산가인 분들이 서울 아파트 막 한 5억짜리를 뭐 10개 20개 뭐 대출 레버리지 끌어가지고 사가지고 뭐 1억 오르면 팔고 뭐 세도 주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있었는데, 그랬던 현상들은 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해서 정리가 됐고, 그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것만 어떻게 보면 남았는데, 그 말도 이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거 완전 그 투기꾼들이 이제 10채에서 한 채 사가지고 또 폭등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 어감 자체가 조금 저는 너무 투자의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말 자체도 좀 잘못됐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미 이 한 채를 내가 제일 살고 싶은 곳이 어딘지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현금으로서 내가 갈 수 있는 거, 레버리지를 끌어서 어떻게 이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게 집약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서울 아파트 시장에는 실수요자들만 현재로서 남아있지 않나. 물론 다주택 뭐 여러 개 가지고 이렇게 있으신 분들 계시겠죠. 근데 비중상으로는 95% 뭐 그 이상도 거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흘러가 있고, 일단 대세 자체가 이제 한 주택에 제일 최고의 거주 만족도를 높여주는 곳에 사람들이 착착착 몰려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대가 짝짝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뭐 강남 아파트꾼이 막 돈 이것저것 엄청 쓸어 담아서 시세 조정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딱 그냥 남을 바라봤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내가 만약에 100억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 200억을 가졌다 생각을 하면 답은 의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면, 내가 만약에 200억이 있으면 막 원베일리를 3채를 살까요? 한 채 70억 주고 사고 나머지 130억으로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ETF 살 텐데, 예전 같았으면 건물주 되고 싶으니까 건물을 샀겠죠. 지금 시대는 아파트를 원베일리를 3채 사서 이게 100억 200억 갈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사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버리면 이게 대가가 너무 큽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세금 취득세만 이미 2주택부터는 10몇 프로씩 나오고, 부동산 세도 나오고, 갖고 있으면 또 보유세도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면 세무조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요새는 거래 터질 때마다 조사를 무조건 날리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환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테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200억 갖고 있는 사람, 300억 갖고 있는 분이 막 쇼핑하듯이 강남 아파트 6개 사자 이런 생각은 지금 없어졌다. 그리고 실제로 살 수도 없고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 그거 생기면서 이미 그 강남구 용산구 이쪽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서울 전역 묻고 이러면서 좀 더 사람들이 와닿게 됐지, 그 전부터 이미 해서 좀 그런 실수요자 내에는 많이 정리가 됐다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어느 정도 좀 증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를 투자로 바라봐서 난 서울 아파트 사서 돈 벌어야지, 돈 벌고 막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하는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형성된 서울 아파트가 그렇다는 거면, 서울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으로 해서 내가 떼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가족 중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각자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 가족분의 재건축 한다 한지 10여 년 지났는데 아직 뭐 동의율도 완성이 안 됐고, 왜 정부에서 밀어준다고 선도지구도 선정이 됐는데 안 되고, 재개발은 토지도 다 샀어요. 그 땅. 그런 반대 조합원들이 좀 생기고 하면서, 그러니까 반대가 이제 뭐 비리 관련된 거 조사하자죠. 그러면 또 시간이 또 지나요. 그리고 추가 분담금은 또 폭탄이 되고, 서울은 이게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이제 지방이나 아니면 입지 좋은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이 괜찮냐 하면, 거긴 또 지금 공사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막상 이 땅에서 아파트를 짓기에는 수익성, 아니 완판될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워낙 크니까 시공사들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서울 아파트로 뭔가 돈을 벌고 투자하고 이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